예, 반갑습니다. 김영식입니다. 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람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의 할 일에 대해서 제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소나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일어났던 일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2020년 1월 9일 날 수소경제법이 세계 최초로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수소경제위원회가 생겼고, 그 다음에 HPS라고 해서 발전용 연료전지의 의무화 제도가 생겨서 22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 다음 탄소중립위원회, 그 다음 각 업종별로 탄소중립위원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별로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아리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100% 전력을 소비를 하겠다고 아리백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선언으로 끝날 것인지,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퀘션이지만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할 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에서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 3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하는 방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아는 게 이제 그거밖에 없다 보니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회사가 변신을 하려고 하면은 새로운 비전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정관을 수정하는 작업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 수치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반드시 이제 지켜야 될 이제 커미트먼트 하고 이제 상향된 수치 타겟팅도 정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회사의 전략과 부서 간 전략을 탑다운이나 이제 업다운 방식으로 수립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기업들은 이제 6화 원칙에 따라서 각 전략별로 액션 플랜을 수립을 하게 되고 매월 계획 대비 실적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미진 사유와 만회 대책, 그 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도 발표를 합니다. 매년 실적에 따라서 조정은 하지만 통상적으로 상향된 목표로 이제 다시 재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 요구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저희들은 이제 유권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정부가 자유와 평등, 그 다음에 공정한 기후위기 대응 환경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에 따라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반드시 목표치가 삽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계획 대비 실적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강력한 탄소세와 시민환원제, 제가 어제 독일 사례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발전용 연료전지 의무화 제도, 이 HPS인데 이거는 어떤 수소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조금 애매하게 갈립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는데 수소를 공급하는 방식이 그린 수소라고 해서 물을 전기분해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하고 수전해를 통해서 하는 순수한 그린 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를 개질해서 추출한 그레이 수소가 있고, 그 다음 거기에 나온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그거를 지하 안반이나 바닷속에 매립시키는 그런 이제 블루 수소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린 수소만 채택을 하는 겁니다. 뭐 블루 수소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레이 수소는 제외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검토가 되어 있는지 지금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유권자로서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국회의원이나 뭐 시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를 해야 됩니다. 좀 힘들겠지만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도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필요하다면은 뭐 환경단체나 이런 데 가입을 해서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정부 및 기업의 환경감시단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도 좀 고민이 있는 게, 이거를 하려면은 사실은 어떤 공통된 평가 기준이나 평가 항목,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이제 가중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뭐 정부 산하기관이 아닌 어떤 비영리 환경단체 이런 데하고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어딘지를 뭐 저도 지금 잘 몰라서 상당히 다양한데 이제 가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개개인이 이제 지구에 대한 보안관, 뭐 너무 좀 거창하죠. 근데 뭐 우리 한국 내에서 보면은 우리 땅만이라도 우리가 이제 환경을 지키는 보안관으로서 좀 공부를 하고 스스로 그 다음에 홍보도 하고 뭐 정치에 참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룹에 가입을 하시든 어떤 정보 공유를 통해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와야지만 강력한 힘과 파급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언론 플레이를 하는 방법도 방법이고, 어쨌든 자기 친구를 교육시키는 것도 방법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환경단체가 우리나라에 한 30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대폭 축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한 개로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을 거고, 어쨌든 이 모수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제 생각입니다. 단체가 많다는 것은 관계되어 있는 이해 당사자가 많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이해관계가 생깁니다. 결국은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시민 후원금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가장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탄소 발자국 표시와 소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소비 형태를 바꿔야 되는데 개인이 살아왔던 어떤 환경을 변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활용 제품이나 저탄소 제품을 소비하고 뭐 주식도 매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실행을 하면은 그들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식단이나 뭐 육류를 채식으로 바꾸는 거는 뭐 개인 문제라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뭐 좀 전환을 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마일리지 때문에 가능하면은 로컬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교통도 친환경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 뭐 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근데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은 하지만 저는 이제 세대 간도 중요하지만 세대 내의 교육 및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 기후위기 행동 이런 단체가 있던데 이쪽에 관련돼서 동참하는 인력이 사실은 뭐 2, 3%도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노력을 해도 동참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뭔가 이 정보에 대한 많은 정보가 없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들하고도 많은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각성을 인지하는 그런 이제 청소년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부모들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뭐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은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아주 당연한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됩니다. 뭐 개략적으로 그렇고요. 보통 이제 전략에 맞는 전술이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이 환경단체들이 힘이 없을 경우는 뭐 유도하는 것처럼 상대의 힘을 역이용을 해야 됩니다. 법을 바꾸는 국회, 쉽게 만들면은 정당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국 이제 유권자로서의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얘기입니다. 뭐 더 이상의 얘기는 좀 무의미한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고요. 이것 또한 이제 제 생각이고 환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뭐 제가 짧지만 이 5개의 챕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제가 고민했던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